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를 AI가 추천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챗GPT한테 뭔가를 물었을 때 나오는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 체크 무료로 해주는 곳 알려줘 라고 물어봤더니 랭크풀이라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챗GPT가 실제로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챗GPT 제가 방금 검색해본 검색 화면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 체크 무료로 할 수 있는 곳 알려줘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랭크프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죠. 실제로 이렇게 누르면 저희 웹사이트로도 바로 이동하는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데요. 자, 요새 사람들 더 이상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보지 않고 대부분 AI에 검색을 하잖아요. 이렇게 AI에 물었을 때 내 브랜드, 내 업체, 내 비즈니스, 내 웹사이트를 AI가 추천해준다면 여러분 그 홍보 효과 얼마나 클까요? 뿐만 아니라 구글에 보험 DB 업체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하단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드베이라는 웹사이트도 버젓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보험 DB 업체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롱테일 키워드 중에서도 전환율이 높기로 유명한 키워드인데 저 여기 노출시키는데 돈 1원 한 푼 들지 않았습니다. 광고 절대 아니고요. 제가 돈 주고 산 자리가 아니라 AI가 알아서 추천해주고 구글 검색 엔진이 알아서 노출시켜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드 결제 단말기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오지렬페이 여기도 제가 만든 웹사이트인데요. 이 웹사이트도 이렇게 네이버의 검색 노출이 잘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챗 GPT가 제 서비스를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검색 엔진이나 네이버 검색 엔진에도 제가 만든 웹사이트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고요. 또 제가 모든 웹사이트를 저렇게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AI가 컨텐츠를 추천한다는 거 그리고 검색 엔진에 노출된다는 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마케팅을 진행하는 마케팅 실무자 입장에서 얼마나 큰 홍보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은 제가 이거 어떻게 만든 건지 여러분들께 전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과 AI를 공부하고 있는 제스토코스트 제코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AI가 내 브랜드를 추천한다.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 개발자 아닙니다. 저 개발자 아니고요. 개발할 줄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을 다 AI를 가지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실제로 한번 볼게요. 챗 GPT에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 체크 무료로 할 수 있는 곳 좀 추천해줘.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에서 이렇게 랭크프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나옵니다. 물론 1등에 노출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제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안내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입 없이 조회 가능하다. 그리고 순위 추적이 100개까지 무료다. 이게 제 사이트를 챗 GPT가 다 읽고 충분히 학습한 상태에서 알려줬다는 얘기거든요. AI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제 페이지를 읽고 요약한 결과를 사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가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학습된 데이터, 그러니까 제가 많이 검색해보고 제가 많이 들락날락하는 사이트들을 학습해서 AI가 가장 적합한 걸 추천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여기 보여드리자면 요 위에 보이시죠? 시크릿 모드로 검색을 해본 겁니다. 로그인도 안 했고요. 제 기록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라는 거. 제 계정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딥 리서치라는 기능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AI가 인터넷을 오래 뒤져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무려 14분 30초 동안 처리했다라는 내용들이 보이죠. 14분이라면 사람이 구글링 해보는 어떤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업체 4개를 뽑아서 비교표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검토라는 판단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특히 여기 글씨가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리드베이 회사 단위 운영이면 가장 먼저 볼 곳이라고 해서 저희 웨브사이트,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웨브사이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AI 사용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용자들에게 저희가 추천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AI한테 이런 크리티컬한 걸 물었을 때 다만 한 명이라도 이런 결과를 만나게 된다면 저희 업체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이건 비단 광고비를 50만원, 100만원 들여서 얻는 얻는 고객보다 훨씬 순도 높고 훨씬 충성도 높고 훨씬 신뢰도 높은 고객일 거예요. 참고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2026년 8월 기준 검색 결과와 관련 내용입니다. AI 답변은 계속 바뀌고요. 또 다른 업체를 추천했다가 또 저희를 추천했다가 유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막 이렇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면 조금 위험하고요. 다만 우리가 개발자의 도움이 없더라도, 우리가 AI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AI가 추천하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마케터고 마케팅만 한 18년, 19년째 하고 있어요. 프로그래밍도 할 줄 모릅니다. 다만 제가 웹사이트를 만들고 기획을 하고 검색 엔진과 AI 보색에 내 컨텐츠를 더 잘 가져가게끔 하는 그런 방식들을 AI로 만들고요. 그런 웹사이트들을 AI로 만든 경험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건 딱 하나. 이미 알고 계실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AI 에이전트한테 시킨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요즘 말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죠. AI 에이전트한테 이런 거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만들었고, 그 만들어진 웹사이트가 구글에 노출이 되고 네이버에 노출이 되고 실제로 비즈니스 홍보 효과가 나면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들을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웹사이트 만드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한 달? 아니면 두 달? 금요일날 퇴근하고 기획해서요. 월요일, 일요일 이틀 쉬는 동안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걸려서 상위에 노출이 됐느냐? 고작 3주도 안 걸렸어요. 정말 신기하죠? 참고로 이 웹사이트를 처음에 제가 만들게 된 계기가 에이전시에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했는데 견적을 거의 5천만 원, 막 8천만 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견적 자체도 높은데 저는 빨리 런칭을 해서 결과값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이트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2, 3개월, 유지보수 하고 하는데 막 6개월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만한 예산도 시간도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AI로 이걸 직접 해결하기로 했고, 결국에 이틀 만에 웹사이트에 기본적인 골격이 나왔습니다. 물론 완성된 웹사이트 웹 에이전시가 5천만 원, 8천만 원 불렀던 그게 이틀 만에 뿅 하고 나온 건 아니고, 전체적인 골격과 구상 그리고 체계적인 컨텐츠 노출 이런 것들이 이틀 걸린 거고요. 여기에서 조금씩 기능적으로 보완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하면서 한 일주일 해서 2주일 정도 걸린 거고요. 물론 중간에 갈아엎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거기다 이미지 저작권이나 법률 검토 같이 AI가 안 챙겨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사이트를 완성하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실 건데요. 첫 번째, 견적의 정체. 왜 5천에서 8천이 나왔느냐. 두 번째, AI한테 일을 시키는 순서. 이게 사실 오늘의 핵심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AI가 또 다른 AI 챗봇 혹은 검색 엔진에 내 웹사이트를 추천하게 만들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견적의 정체예요. 많은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죠? 앞에 있는 모양을 생각해요. 보통 그걸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개발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용어는 모르는데 그걸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한대요. 앞에 디자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누르면 일로 넘어가고 하는 것들, 그게 이제 디자인, 이 보이는 부분 요거인데, 사실 이게 웹사이트 개발의 다가 아니죠. 단순히 디자인 말고 여기에 동적으로 회원 가입을 한다거나 혹은 여기를 눌렀을 때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기능이 동작한다거나 하는 것들, 이걸
이제 프론트 개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걸 프론트 개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민 관리자 이게 진짜 돈 잡아먹는 하마예요. 뭐냐 하면 사실 이 어드민 개발이 되게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빌더라는 걸 써요. 뭐 워드프레스를 쓴다거나 카페24를 쓴다거나 그죠? 그런 걸 쓰는데 이런 것들은 또 워드프레스 쓰려면 워드프레스 공부해야 돼. 제가 워드프레스 강의를 좀 많이 했어요. 워드프레스 강의도 하고 SEO 강의도 하고 지금도 콜로소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아마 제 강의가 있을 건데 이 워드프레스라는 게 생각보다 공부해야 될 게 많아요. 어렵습니다. 복잡하고요. 구조도. 카페24 마찬가지죠. 뭐 메이크샵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쉽게 쓸 수 있는 게 뭐 윅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커스터마이징이 어렵죠. 그런데 마케팅을 잘 하고 또 성과를 잘 분석하려면 여러분 이 어드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어드민이 사실은 돈 잡아먹는 하마다. 그리고 요 네 번째 SEO 세팅. 이거는 거의 신경을 안 써줍니다. 웹 에이전시에 의뢰를 맡기면 이 SEO 검색 엔진 최적화 이게 뭐냐면 검색 엔진에 검색했을 때 내 사이트가 잘 노출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웹 에이전시에서 신경 써주는 곳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어렵거든요. 그 다음 유지보수 매달 돈이 나가죠. 그래서 저는 웹사이트를 만들 때 뭐부터 설계를 하고 뭐부터 만들었느냐 어드민 먼저 만들었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그냥 많은 분들이 껍데기 먼저 뿅 만들어 놔요. 껍데기 만드는 건 사실 요새 여러분 클로드 코드 클로드 디자인, 딸깍 유튜브만 보면 이렇게 프롬프트만 쓰면 디자인 뿅 하고 너무 많아요. 그건 다 할 수 있어. 중학생도 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나이 먹은 할머니, 나이 먹은 할아버지, 심지어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딸도 딸깍딸깍 해갖고 웹사이트 껍데기 만들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드민이 되게 중요하고 마케팅적인 요소를 어떻게 더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거기에 SEO 그리고 GEO라고 하죠. AEO라고도 하고 이 AI 최적화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은 유튜브에 잘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저는 어드민 먼저 만들었는데 자 우선 제가 어드민을 만들 때 넣은 기능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로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는 걸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기기, 핸드폰 기기가 다르고요.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크롬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엣지를 쓰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태블릿으로 보기도 하고 이 크로스 브라우징을 물론 당연히 웹 에이전시나 이런 데에 맡기게 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주겠지만 AI 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면 이런 크로스 브라우징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되거든요. 저 같은 초보자들은 개발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크로스 브라우징을 먼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브라우저에서도 안 깨지게 해요. 사장님 폰에선 잘 보여. 근데 손님 폰에서 안 보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썼고 두 번째로 테크니컬 SEO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검색에 뜨려면 아무래도 사이트가 예뻐 보이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예뻐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 로봇의 눈으로 봤을 때 잘 만든 사이트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잘 설계를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조 제가 짜는 거 아닙니다. 이 구조 AI가 잘 짜요. 저는 요구만 합니다. 이렇게 해줘라고. 자, 그 다음 노코드 편집. 자, 이게 제가 또 되게 공을 많이 들인 기능인데 우리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면 짜잘짜잘하게 모양을 바꾸거나 사진을 바꾸거나 텍스트 문구를 바꿔야 될 순간들이 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개발자들한테 저 요거 사진 하나만 바꿔주세요. 여기 문구 하나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아예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노코드 편집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텍스트가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AI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시간 성과와 트래픽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상담받기와 견적받기 중에 누가 더 많이 사람들이 눌러볼까 이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A/B 테스트 하고 싶어서 저는 이 CTA 콜 투 액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콜투 액션을 자유자재로 수정할 수 있게끔 사이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더 수정. 자, 요거 되게 중요하죠. 메뉴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메뉴명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카테고리라고 하죠. 홈페이지 카테고리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SEO 글쓰기. 웹사이트에 컨텐츠 올릴 때 어떻게 글을 써야 검색 엔진 친화적이고 어떻게 글을 써야 AI가 잘 가져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글 써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기획을 했습니다. 워드프레스에 보면 랭크매스라는 기능 아실 거예요. 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랭크매스 기능을 그냥 아예 어드민에 붙여버린 거죠. 워드프레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동 푸시. 글을 올리면 구글과 네이버에 자동으로 알립니다. 보통은 손으로 URL을 하나씩 빼서 넣는단 말이에요. 서치 콘솔이나 서치 어드바이저 같은 곳에. 근데 글이 많아지면 이게 지옥이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글 업로드하면 뿅 하고 핑을 보낼 수 있게. 진짜 간단하죠. 이 8개를 웹사이트에 뿅 하고 넣으려고 하니까 견적이 막 5,000, 8,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많은 기능들을 어떻게 2, 3일 만에 그냥 딱. 진짜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AI한테 어떻게 시키느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봐요. 클로드가 좋아요? 뭐 챗 GPT가 좋아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런 코딩 도구가 있는 AI면 뭐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기능, 엄청난 추론을 요하는 복잡한 기능을 만들 게 아니죠. 우린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클로드여도 좋고 챗 GPT 코덱스여도 좋아요. 어떤 AI가 더 잘하느냐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영역보다 위에 있는 레벨에 있는 분들, 지금 유튜버 보면은 막 많은 그 전문가 고수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고수님들이 뭐 코덱스는 이래서 좋고 챗 GPT는 이래서 좋고 이건 안 좋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코덱스도 좋고 코워크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AI를 뭘 쓰는 게 좋아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AI한테 뭘 어떻게 시킬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자, 1단계는 디자인 말고 기능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AI한테 예쁜 홈페이지 만들어줘 딸깍, 이게 아니에요. 자, 홈페이지 검색 엔진 잘 되게 해줘 딸깍, 이게 아니에요. 디자인 말고 내가 원하는 기능을 쭉 적어서 줘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 구조를 먼저 설계해 달라고 해줘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저장할지. 여기가 틀어지면 나중에 AI들이 지 멋대로 다시 짜요. 이거 생각 못했네? 이러면서 코드 다시 짜고 그러면서 토큰 날라가고 그러거든요. 저도 이거 몰라갖고 이것 때문에 한번 갈아엎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구조를 먼저 짜야 됩니다. 다음 어드민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겉화면은 맨 마지막이에요. 겉화면은 맨 마지막이고 대부분 반대로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트를 뿅 만들어갖고 HTML로 파일 하나 만들어보면 눈에 시각적인 게 이렇게 보여버리니까 AI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반대로 하시면 안 되고 먼저 어드민을 먼저 만들고요. 이 어드민 안에서의 기능들을 구현해 놓고 껍데기는 나중에 씌우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오늘의 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번에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제가 8개 말씀드렸잖아요. 테크니컬 SEO 해야 되고 또 어드민의 뭐 성과 추적해야 되고, 이거를 쫙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씩 8개 다 만들어주세요! 이거 안 돼요. AI는 많이 시킬수록 조용히 틀립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틀렸다고 말 안 해줘요. 이거 내가 틀렸어 이렇게 안 해주고, 특히 저는 어떤 식으로 또 일을 했었냐면은 클로드 코드가 코드를 쭉 짜잖아요. 그걸 코덱스한테 줘요. 코덱스한테 야, 얘 틀린 거 찾아봐. 그럼 코덱스가 쫙 찾아가지고 클로드를 다시 알려줘요. 이런 거 틀렸대. 그럼 클로드 코드가 인정할게. 내가 틀린 거 확인했어. 막 고쳐요. 그리고 또 코덱스를 줘. 그럼 코덱스가 또 막 보더니 이거 또 틀렸어.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토큰 몇 번 막 왔다 갔다 해버리면 금방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시키지 말고 한 땀씩 시키라. 그리고 되는 상태가 나타났으면 무조건 저장. 이 저장을 습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AI도 지가 일하다가요, 저장 안 해놓고 예를 들어서 세션이 닫힌다. 내가 다른 일을 계속 이거 붙들고 있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병렬로 일을 많이 했어요. AI한테 이렇게 시켜놓고 여기선 제가 다른 일을 하고
또 AI가 다 했어. 그러면 또 시키고 또 여기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데 저장을 안 하고 실수로 세션을 닫아버렸거나 아니면은 막 꺼버렸거나 이렇게 되면은 지가 어디까지 작업했는지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저장하라고 해요. 제가 AI를 처음 접하고 공부하고 시작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AI한테 알아서 다 해줘 너가 알아서 다 만들어줘 했더니 뭔가 나오긴 나왔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막 딸깍딸깍 해갖고 모두 만들고 해. 고수님들이요. 똑같이 해보거든요. 근데 뭔가 나오긴 나오는데 써먹을 수가 없어요. 실무에 쓸 수가 없어. 자동화? 네이버 블로그 자동화? 딸깍딸깍 막 되게 잘 만들죠. 유튜버 분들 보면. 근데 똑같이 따라해보면 만들긴 나오긴 나왔어. 근데 그걸 내가 실무에 써먹으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성에 안 차요. 거기다가 이걸 이제 AI가 뿅 하고 만들어줬다? 내가 이제 불만인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나 두 개씩? 그러면 그걸 고치려고 하면 와 이거 뭘 어디서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몰라. 그럼 AI한테 그냥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다시 해. 라고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럼 AI가 계속 망쳐요. 그래서 결국엔 산으로 가요 막.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빨라지는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AI한테 뭐 만들려고 하기 전에 필요한 기능을 저는 문장으로 적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기능을.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그 다음에 바로 만들어라고 하지 않아요. 바로 만들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런 게 필요해.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쓸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너가 기획과 설계를 해봐.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제가 킥 하나 또 초보자들을 위한 제 노하우 하나 풀어볼게요. 네가 내 기획을 보고 역으로 나한테 질문을 해. 이 한 문장이 작업물의 퀄리티를 되게 바꿔줍니다.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테크니컬 SEO를 한다. 내 홈페이지가 구글에 상위 노출됐으면 좋겠어. 네이버에도 상위 노출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구글에는 EEAT 알고리즘이라는 게 중요하대. 그리고 네이버는 다이아 알고리즘이랑 C랭크라는 게 있대. 이걸 고려해서 웹사이트를 만들 거야.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지 너가 기획과 설계를 해줘. 그 다음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내 의도가 뭔지 모호한 것에 대해서는 역으로 나에게 질문을 해. 그럼 내가 답변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얘가 그래 구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은 너 서버는 어떻게 할래? 서버가 있어? 없어? 부터 시작해요. 너 SEO 잘 알아? SEO 잘 몰라? 이런 걸 물어봅니다, 걔가. 그럼 내가 나 하나도 몰라. 나 개발 아무것도 몰라. 서버는 그냥 돈 안 드는 거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냥 구글에 상위 노출 되는 거야. 그리고 페이지는 한 10개 정도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일이 진행이 돼요. 되게 쉽죠? 그냥 프롬프트, 많은 분들이 프롬프트 어떻게 짜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라는 것도 개념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그냥 대화예요. 제가 AI를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사람이랑 협업하는 거랑 똑같아. 내가 두루뭉술하게 오더하잖아요? 그럼 사람도 알잘딱깔센이 되는 사람이면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하지만 거의 99%의 사람들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일을 잘 못합니다. 오히려 AI랑 일하면서 저는 팀워크로 일하는 게 뭔지를 배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 프롬프트를 어떻게 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얘랑 나랑 어떻게 대화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얘가 어떻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지가 사실 제 생각에 궁극의 프롬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AI한테 뭐 만들라고 하기 전에 필요한 기능들을 문장으로 쭉 적어보시고 그 문장들을 기반으로 AI랑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게 절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랑 같이 뭔가 협업을 한다. 그러면 꼭 역질문도 하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AI가 진짜 똑똑한 게 제가 물어보는 질문들이 수준이 낮잖아요? 전문가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면 AI도 얘가 잘 모르는구나 하면서 어렵지 않게 설명해주고 그 안에서 의도를 도출해서 사이트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자, 그럼 다음 AI는 그럼 왜 제 웹사이트를 사람들에게 추천을 했을까요? 이게 사실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됐든 구글이 됐든 검색 노출, 그러니까 SEO라고 하죠. 검색 엔진 최적화. 이게 메인이에요.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즉 SEO라고 하는 검색 엔진 최적화가 AI 최적화의 시작이다. 입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글을 쓸 때 예쁜 배너 속에 글자를 쓴다거나 뭔가 동적인 어떤 기능들 중요하지 않아요. 기계가 읽을 수 있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좋으냐? 최고예요, 좋아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이걸 디테일하게 써주는 게 진짜 제일 베스트거든요. 상품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이 아니라 설득할 수 있는 요소, 감각적인 요소, 감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건들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게 정답이기도 하고요. 마케팅을 좀 할 줄 아는 분들이라면 보통 그런 방식을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SEO는 조금 달라요. SEO는 명확, 정확, 신속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누구에게 줍니다. 이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작성된 글을 즉시 검색 엔진에게 알려줘야 돼요. AI 검색은 여러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저는 저렇게 챗 GPT가 제 웹사이트를 추천하고 구글에 노출이 되고 네이버에 노출이 되면서 거기에서 고객들이 문의가 오고요. 거기에서 매출이 나와요. 광고비 하나 없이 나오는 매출이죠.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신경을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 한국은 네이버 상위 노출이 곧 AI 노출의 입구이자 시작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를 꼭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AI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글을 고르기 때문에 컨텐츠 작성하실 때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글을 쓰도록 여러분들이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행하면 즉시 알리셔야 되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 실제로 그럼 제가 어떻게 AI랑 대화를 했고 어떻게 AI에게 내 웹사이트를 추천하게 만들었는지 그 전 과정들을 공개해 보려고 해요. 물론 될지 안 될지 전 몰라요.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이게 복잡계이기 때문에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겠죠. 안 되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저는 꽤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을 눌러주신다면 제 다음 영상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누구보다 빠르게 시청해서 제 노하우를 쏙쏙 뺏어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아까 과정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시보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간을 소팅을 해가지고 내 웹사이트 내부에 어떤 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 웹사이트에서 나온 매출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컨텐츠,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영역인데 여기 글쓰기 작성을 하면 이 옆에 SEO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포커스 키워드에 예를 들어서 카드 단말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점수가 보이시죠? 100점 만점에 현재 4점이야. 그래서 제목에 카드 단말기라고 넣고 그럼 점수가 12점으로 올랐죠? 그럼 글을 쓸 때 카드 단말기는 역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17점으로 올랐습니다. 네이버 다이아 점수, 구글 SEO 점수, EAT 점수, 1티어 점수, 2티어 점수, 3티어 점수 이렇게 눈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컨텐츠의 점수를 보면서 글을 작성할 수 있게끔 기능을 구현을 했거든요. 이런 걸 지금은 랭크매스 유료 구독해야 되고 뭐 유료로 구독해야 되고 다 저런 솔루션 돈 내고 써라 하지만 여러분들 돈 내고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발자가 아닌데 이런 걸 제가 직접 만들어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이트로 가면 이렇게 바로 이 문구를 바꿔보고 싶어. 그럼 편집 누른다는 거예요. 손님이 고객이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손님이가 고객이로 바뀌었고 저장 누르면 바로 홈페이지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지도 편집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 업로드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 들었다고? 0원. 0원이 든 건 아니지. 정확하게는 30만 원 월.
월 30만원짜리 맥스 요금제 클로드 코드, 예? 그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서버비도 좀 들었네. 슈퍼베이스랑 버셀 이 두 개를 결제했는데 이거 뭐 두 개 합쳐갖고 10만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월 수천만 원대의 매출이 돌아가는 웹사이트를 5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그냥 만들어 버린 거죠. 개발자 도움 없이. 마케터인 제가. 심지어 나이도 40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충분히. 자, 여기까지 봤으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제 영상 꾸준히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도 AI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보시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블로그 무슨 자동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블로그 자동화 되긴 돼요. 안 된다고 얘기는 하는 건 아닌데 써먹을 수 있냐는 거지. 사주 앱 같은 거 딸깍해서 만들 수 있어요. 저 벌써 막 앱도 여러 개 만들어 봤거든요. 나오긴 나와. 그걸로 상용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배포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냐는 거죠. 그건 다른 문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말 극초보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전문가 아닙니다. 저 AI 전문가 아니고요. AI 공부는 뭐 AI를 쓴 지는 한 1년, 2년, 1년 넘었으니까 AI 쓴 지는 그래 조금 뭐 좀 있다 치자. 그렇다고 제가 AI 전문가냐? AI 고수냐? AI로 뭐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막 동영상을 삐까뻔쩍하게 만든다거나 웹사이트를 여러분 아까 제 사이트 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막 대단하고 거창한 걸 만들진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들이 서비스를 런칭해서 그걸로 비즈니스로 써먹을 수 있게끔 하는 수준의 것, A/B 테스트를 빠르게 해봐서 MVP를 빨리 만들어내고 그걸로 빠르게 시장에 접근해보는 법, 그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제 노하우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코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좋은 노하우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편안한 자세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